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이지희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 하부 요로질환인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실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건강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소셜캔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요실금 학회에서는 소변이 새는 증상, 원인이 되는 방광 상태 등을 나누어서 요실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급성요실금과 만성요실금으로 나누고 만성요실금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세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실금의 세부 분류에 따른 특징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성요실금인 일과성 요실금입니다. 일과성 요실금은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요실금으로 평소 배뇨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과성 요실금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은 선망, 감염, 위축성 질염, 약물, 우울증, 당뇨와 같은 과도한 요량 증가, 감소된 모빌러티, 대변 정체가 있고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면 요실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일과성 요실금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약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푸이뇨제와 알코올은 단뇨, 빈뇨, 절박뇨를 유발할 수 있고 진정수면제, 마약성 진통제는 선망을 유발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콜린제의 경우 배뇨근 수축을 억제시켜 뇨저류를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콜리네스테라제 이니비터, 콜리너직 약물은 방광 자극을 일으켜 요실금을 유발시키며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엔자이드와 치아졸리딘디온은 부종으로 인해 야간뇨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과성 요실금은 요실금을 유발하는 원인이 해결되면 소변을 참는 능력이 회복되어서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약 일과성 요실금이 아닌 경우라면 배뇨근이나 요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 등에 의해 요실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인 만성 요실금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요실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요실금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신체 운동이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복압이 상승하며 발생하는 요실금으로 전체 요실금의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의 소변량과는 무관하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자기 생긴 후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과는 다르게 많은 양의 요실이 발생하고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 전체 요실금 중 2번째로 흔합니다. 인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찼지만 적절히 배뇨할 수 없어서 완전 배뇨가 되지 않는 요실금입니다. 방광에 있는 신경이 내부 압력에 민감하지 못해서 소변이 차 있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요실금은 방광 자체에 이상은 없지만 움직임 제한으로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에 갈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요실금입니다. 그럼 각각 분류별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 폐쇄력에 영향을 주는 근육 이상, 즉 요도 괄약근 약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보다는 요도 괄약근 강화가 주 치료 방법입니다. 골반적인 강화를 위한 케겔 운동과 함께 요도 괄약근 이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알파 차단제 복용 중단과 복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AC 이니비터나 항콜린제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요도 괄약근을 수축시킬 수 있는 알파1 아고니스트나 중추성 세로토닌의 작용에 요도 평활근과 요도 괄약근의 상하 조절에 효과가 있는 듀로세틴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비자발적인 방광 수축으로 인한 배뇨근 과잉 활동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성 요실금의 1차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방광 용적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 배뇨와 방광 트레이닝입니다. 이런 비약물 치료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주로 억제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방광 운동 조절을 위해 배뇨근에 있는 무스카린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와 베타3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류성 요실금은 배뇨근의 수축장애, 요로 폐색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같은 소변 배출 장애의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잔뇨량이 많다면 방광 수축을 증가시켜 소변 배출을 돕기 위해 무스카리닉 아고니스트인 베타네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환자가 도네페질과 같은 항콜린에스터라제를 복용하고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고 요로의 기계적 폐쇄가 있거나 천식, 파킨슨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기능성 요실금은 주로 인지기능 저하나 거동장애 환자에게 동반됩니다. 방광기능 자체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 제한의 원인을 제거하고 소변용기나 실내 변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 치료법입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주로 복합성 요실금 환자의 30%는 절박성 요실금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절박성 요실금으로 인한 증상의 불편감을 더 크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을 먼저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여러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는 노화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타제에 의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데 이 DHT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시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하부 요로 증상 중 양요, 요 주저와 같은 배뇨 기능 이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단순히 전립선이 커졌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신장 기능 저하, 반복적인 요로 감염, 혈뇨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치료 시작에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를 사용합니다. IPSS가 0에서 7점이고 BPH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기요법을 선택합니다. 대기요법은 배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환자에게 이해시키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8에서 19점일 경우 주로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다만 이 점수의 환자도 하부요로 증상에 따른 불편함이 없다면 대기요법 치료가 가능합니다. IPSS가 20에서 35점일 경우 급성 요저류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BPH의 약물 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PH는 커진 전립선에 의한 해부학적 폐색과 전립선 평활근을 지배하는 신경 조절에 의한 기능적 폐색에 의해 방광 출구의 폐색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폐색 기전을 해결하는 방법이 질환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약물로는 요도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알파차단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DHT로 전환을 억제하는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 배뇨근, 전립선 요도의 평활근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PDE5 이니비터, 빈뇨, 요절박 등의 배뇨곤란 증상이나 방광자극 증상이 동반된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와 베타3 아고니스트, 아간뇨 개선 효과가 있는 바소프레신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환자의 호소 증상이나 임상 상황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립선 평활근에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 차단제인 알파 블로커와 전립선 성장에 관여하는 내분비 작용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 경감에 효과가 있는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가 전립선 약물의 핵심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제간 병용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알파 블로커를 기본으로 만약 PSA가 상승한 경우에는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를, 과민성 방광이 동반된 경우에는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와 베타3 아고니스트를, 성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PDE5 이니비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 하부 요로 질환인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